남다른 재능과 열정으로 주목받고 있는 원주의 농구 꿈나무들. 장재동, 장진선 선수는 6살 때부터 함께 농구를 해온 쌍둥이 형제인데요. 꿈을 향해 도전하는 형제의 농구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농업에 대한 꿈과 포부를 안고 홍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농사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는 젊은 청년들. 홍천의 4H 연합회를 만나봅니다. 여행하기 좋은 5월, 동해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 묵호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운치 있는 걷기길부터 근대에서 내려다보는 어촌마을의 풍경까지 바다 향기가 가득한 묵호 여행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5월 27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지난 5월 중순 역대 가장 빠른 폭염특보가 발령됐죠. 올해 폭염의 기세가 심상치 않았던 가운데 드디어 오늘 비가 내리면서 날씨가 한층 서늘해졌는데요. 때이른 무더위가 주춤하기 무섭게 이번에는 폭우가 걱정입니다. 오늘 밤 동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태풍급의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강원 산지와 해안가에서는 강풍의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하기에서 박경윤 리포터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생방송 강원 365 똑소리 나는 똑순이 리포터 박경윤입니다. 네, 어제까지는 정말 무더위 때문에 저도 진짜 힘들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래도 비가 내려서 약간은 시원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비면은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힘들겠지만은요, 생방송 강원 365 이 한 줄기의 비처럼 시원한 소식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경윤 씨가 준비한 소식으로 출발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요, 원주 하면은요, 원주를 대표할 수 있는 스포츠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스포츠일까요? 단연 뭐 농구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이 농구죠. 네, 농구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 프로농구 시즌만 되면은요, 원주 시민분들 농구에 대한 열기로요, 똘똘 뭉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만나본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원주 꿈나무 친구들인데 쌍둥이 형제예요. 이 친구들이요, 원주에서 정말 이 원주를 넘어서 전국에서도 유명한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주인공인지 화면 속으로 농구처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슛골이! 네. 자, 하나, 둘, 셋, 슛골이! 자, 피어난 볼다툼, 통쾌한 슛! 언제나 관중들을 흥분시키는 스포츠 농구! 그리고 여기 빛나는 농구 코트 위에서 꿈을 키워가는 멋진 형제가 있습니다. 내일을 향해 비상하는 쌍둥이 형제를 만나 보시죠. 학교 늦은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들을 만나기 위해서 원주의 한 농구 교실을 찾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준비도 하고 있었구만. 경윤 씨는 뭐 하시는 거예요? PT체로 들어가야죠. 이 친구들 만나기 위해 워밍업. 너 쌍둥이니? 쌍둥이 한 명 어디 있어, 한 명? 여기, 똑같이 생겼어. 우리 친구들 카메라 보고 인사. 하나, 둘, 셋. 우리는 쌍둥이야. 자, 우리나라 농구계를 대표할 꿈나무들 장재동, 장진선 형제입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체육관에 나와서 훈련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 슬슬 몸의 열을 끌어올리는데요. 이 농구 꿈나무 친구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누가 형인지 궁금해요. 일단은 형! 손 들어봐요. 형! 그리고 동생 몇 분 형이에요? 1분. 1분 형이에요. 먼저 자기소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동생부터 한번 해주세요. 저는 이름은 장진선이라고 포지션은 포인트 가드를 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형은요? 저 이름은 장재동이라고 슈팅 가드를 맡고 있습니다. 네, 팀의 베스트 멤버로서 이 동생은 각각 슈팅 가드, 포인트 가드 포지션으로 활약하고 있는 재동과 재선 형제입니다.
자, 6년 전에 큰형을 따라서 배우기 시작한 농구인데요. 일찍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남다른 재능을 선보이고 있는 쌍둥이 형제는 곳곳에 여러 전국 대회를 휩쓰며 최근엔 월간지에서 소개하는 금주 유소년으로 나란히 선정이 됐어요. 대단하죠? 정말 대단한데요. 멋져요. 형제가 나란히 코트 위에서 연일 구슬땀을 쏟아내며 함께 실력과 꿈을 다져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형 장재동 군과 동생 장진성 군은요, 농구뿐만 아니라 학업 성적도 우수하다고 해요. 게다가 동생 진성 군은 현재 학생회장까지 맡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쌍둥이 능력 어디까지죠?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저 포스 보이시나요? 자, 팀 주장인 형 제동군은요, 이 카리스마와 열정으로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주장이잖아요. 지금 이 두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 주장이 빠지면 또 안 되는 법이거든요. 어때요? 이렇게 주장의 역할. 주장이 솔선수범도 하고 하다 보면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데 그래도 한 팀의 주장이라는 책임감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좋다죠? 네. 네, 본격적인 연습 경기가 시작이 됐어요. 화이팅! 자, 형 장재동 군과 동생 장진성 군의 승부욕을 확인할 수 있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경기부터요, 이 쌍둥이 형제가 맞붙으며 불꽃 튀는 치열한 접전이 이어졌는데요. 자, 시작부터 보통 파이팅 넘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게요. 각종 지역에서 대회가 막 열려요. 전국 대회가. 근데 물론 우승을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 쌍둥이들 덕분에 입상까지는 이제 할 수 있어가지고 되게 대견하게 생각합니다. 각 팀의 승리를 위해서 남다른 투지와 책임감으로 경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쌍둥이 형제. 형제 모두 몸을 아끼지 않는 열정으로 실전처럼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이런 형제의 경기를 그 누구보다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이들의 관중이 있었는데요. 자, 바로 쌍둥이 부모님이세요. 네. 자, 매 이들 앞에서 이 경기 진행과 체력을 살피며 두 아들의 농구 사랑을 함께 형제가 이렇게 있다네요. 농구하는 모습을 부모님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보실 때 체력적으로 부딪히기도 하고 참 만감이 교차할 것 같아요. 저는 워낙 체력이 이제 작다 보니까 체격이 좀 안쓰럽죠. 조금 잘 먹여야 되는데 그 걱정만 해요. 저는 더 뛰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님. 열심히. 솔직한 마음이시죠? 자, 가족의 응원과 사랑 아래 한 걸음 한 걸음 꿈을 향해 뛰는 형제 장재동 군과 장진선 군. 이 꿈을 향한 여정에는요, 무엇보다 세상에 둘도 없는 파트너죠. 서로가 있어 든든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손가을과 호흡 맞춰 함께 의지하며 땀을 흘리고 있는 형제. 오늘도 이 어깨를 나란히 하며 도전과 승부를 향한 땀방울은 멈추지가 않는데요. 이것이 바로 형제의 히든카드 아닐까요? 맞습니다. 너무 든든하지 않은가요? 보기 참 좋아 보여요. 그쵸? 부럽더라고요, 사실. 근데 이건 또 뭐 하시는 거예요? 뭐랄까요? 자, 이쯤 되면은요, 또 제 활약을 선보여야 될 때가 왔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이 진지한 카리스마를 뽐내는데 말이죠. 제가 이 형제의 뒤에서 남무르게 체력 관리를 땀나게 해오고 있었다라는 사실. 아니, 바로 이 코트 위에 저 박경이 또 얼마나 빛이 날 것인가를 또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핫대 쌌나? 방해된 건 아니에요? 제가 진짜 우리 친구들이랑 한번 제대로 실력을 겨뤄봐야 진정한 이 실력을 제대로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 저의 용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누구시죠? 짜라라라라 짜라라라. 저의 용병입니다. 자, 일단은 중앙대학교 체육과 특기생. 정답입니다. 리얼. 그리고 원주 MBC의 이 만능 스포츠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기대해 주세요. 자, 쌍둥이 형제배. 원주 MBC와의 자존심을 건 그 특별한 승부.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기대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근데 목소리로 농구하세요, 경유 씨? 원래 이렇게 기선제압이 필요한 법이거든요. 이게 목소리로 이렇게 공을 뺏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이 친구들 눈빛 변하는 것 좀 보세요. 아주 이 쌍둥이가 작정을 하니까요. 갑자기 경기가 무섭게 빨라지더라고요. 진짜. 이거 보세요. 돌파는 돌파. 막 수비면 수비 막 난리가 났습니다. 경유 씨 뭐 하세요? 뭐 하긴요. 열심히 했어요. 자, 현재 팀워크와 승부욕이 얼마나 뜨거운지 예측된 결과였나요? 박경현 KO. 아까 그 3점슛을 넣었어야지. 거기서 그렇게 안 넣으면 어떻게? 남 탓하시는 거예요, 또. 진짜 이렇게 특기생인데 잘 못하더라고요. 용병이 아니었어요. 팀을 잘못 만났어요. 네, 오늘 우리 쌍둥이 형제들이랑 같이 함께 해봤는데요. 저도 오늘 이 친구들이랑 함께 열심히 한바탕 뛰어보니까는요. 오랜만에 땀도 쫙 흘리고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이요. 앞으로 무럭무럭 잘 자라나서 원주를 넘어서 뭐 한국을 대표하는 또 전 세계를 대표하는 멋진 농구 선수로 자라나기를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앞으로 더 멋진 모습으로 또 만나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촬영이 사실 끝났거든요. 네. 11시에요. 완전. 밤 11시에 촬영이 끝났어요. 아버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촬영이 끝났는데 저기는 아직 퇴근 안 하세요? 경기 연습이 안 끝났어요. 퇴근 안 하세요? 어머. 네. 그러나 저는 우리 쌍둥이 형제를 뒤로하고 퇴근했습니다. 전 퇴근해야죠. 1박 2일의 촬영이란 없습니다. 우리 쌍둥이들 응원합니다. 형제가 함께 운동을 한다는 거 정말 보기 좋았어요. 이렇게 네. 함께 훈련하면서 꿈을 키워나간다면 먼 훗날 정말 소중한 형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쌍둥이 형제들이요. 7살 때부터 농구와 축구뿐만 아니라요. 다양한 스포츠를 즐겨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형은 형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 또 동생은 동생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으니까 서로 잘하는 거는 가르쳐주고 또 부족한 거는 서로 채워주면 되니까 네. 더욱더 이렇게 실력을 쌓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이만한 파트너가 없을 것 같은데 맞아요. 무엇보다 정말 든든해서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촬영하는 데는 어찌나 부럽던지요. 우리 쌍둥이 형제들 앞으로 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훌륭한 농구 선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요, 제일 중요한 거 건강, 다치지 않는 거, 부상 조심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친구들의 멋진 꿈을 이 누나가 응원할게요. 네, 우리 농구 소년들의 이야기 잘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러 홍천으로 떠나볼까 하거든요. 네. 우리 청년들이 참 힘든 시기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결혼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희망을 잃어버린 세대, M4 세대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하고 있어요. 혹시 경유 씨 알고 계셨어요? 그럼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있는 게 우리 젊은 청춘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이 취업의 문턱 앞에서 많은 우리 청년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일자리를 구하는 거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러자면 또 돈이 쫓으면 안 되고 네. 이런 거에서 많은 갈등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런 시기에 정말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농촌으로 가기란 참 쉽지 않은 일일 텐데요. 네. 자신의 꿈을 이루러 희망을 일구기 위해서 농촌으로 떠난 청년 농부가 있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요즘 농촌에서 젊은 사람들 보기가 쉬운 게 아닌데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 뭔가를 만들고 있다. 대형 스티로폼을 자르고 옮기고 조금은 서툴러 보이는 가운데 가르쳐주는 한 사람. 이 앞뒤 쪽이 그냥 끼면은 아래로 이렇게 나가. 그래서 한 명은 지금 펜이 2개 있으니까 2명 가서 넣고 여기다 선을 그어줘야 돼요. 여기 잘라야 돼요? 네, 긋고 따주면 얘네가 요. 많은 청년들 가운데서도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다. 다른 청년들에게 이것저것 알려주며 작업 지시를 하고 있는 이 사람. 뿐만 아니라 반짝이는 귀걸이로 멋을 내고 안경테 하나도 평범하지 않다. 패션에 관심이 많을 나이인 것 같은데 앳된 얼굴로 일을 하고 있는 정의진 씨다. 홍천군 4H 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의진 씨. 앞으로 젊은 청년들이 더 유입돼서 많이 더 젊음의 힘으로 더욱더 신식으로 바뀌는 그런 농촌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생산, 판매 모든 전반적으로 기존에 있던 방식도 좋지만 더욱더 발전돼서 골고루 나눠갖고 골고루 다 상생하고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농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천군 서면 팔복리, 정의진 씨가 꿈을 키워가는 곳이다.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도 집중하는 모습이 농부다운데 농사에 뛰어든 지 올해로 4년째. 어느새 손놀림도 꽤 익숙해졌다. 지금 고추 이제 아래 순을 따주고 있는데 고추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 나오잖아요. 이 위로 이제 키워요. 그래서 그 아래쪽을 다 가지를 훑어줘야지 위로 더 성장해서 과육이 이제 많이 달리죠, 고추가.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추 말고 이제 두매부추라고, 삼부추라고도 많이 알고 계신데 두매부추 저희가 장아찌 하는 원료도 이제 키우고 있고요. 콩 키우고 옥수수 키우고 신작목으로 이쪽에 보시는 이제 어수리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 시기 맞추기가 이제 많이 어렵죠. 이게 작물이 사람처럼 크다 보니까 뭐 일처리 같은 거야 이제 뭐 1년 계획표가 있어서 따다다닥 맞춰서 하잖아요, 스케줄대로. 근데 작물은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서 이게 변하다 보니까 어쨌든 비 와도 이제 작업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너무 더워도 작업 기간이 이제 딱 생육 봤을 때 이게 이때 들어가야 되는데 더워서 막 작업을 못하면 이제 계속 딜레이가 되니까 그런 환경적인 요건이 이제 많이 가장 어렵더라고요. 그걸 맞춰서 이제 키우는 게. 서울에서 살았던 정의진 씨. 기타를 전공하며 음악의 꿈을 키우던 낭만 청년이었다. 올해 1월 홍천군 4H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흙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다. 젊은 친구들이 없어서 많이 외로움이 이제 많이 심하더라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다 동네 어르신들밖에 없고 뭐 모임도 없고 친구들을 만날 시간도 없고 이제 뭐 나가도 이제 그때는 차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려면 부모님한테 부탁해서 좀 나 좀 밖에 좀 내려다 달라 그래갖고 춘천 가서 버스 타고 막 서울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외로운 부분 많이 힘들었고 농사를 이제 하면서도 부모님하고 이제 마찰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이제 저는 기술만 배워오고 부모님은 이제 기술은 안 배우고 직접 키우셨으니까 그렇다고 이제 부모님도 전문 농업인들은 아니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거 이렇게 키우면 안 돼 라고 제가 말했을 때 부모님은 이렇게 키워도 됐다. 그래서 서로 이제 그런 마찰이 많아서 좀 많이 방황도 많이 했죠, 초반에. 네. 부모님은 농사와 함께 펜션도 운영 중이시다. 이제 조금씩 농산일에 재미를 붙여가는 정의진 씨. 고추밭 작업 후 잠깐의 여유를 즐겨본다. 감미로운 기타 연주가 들려온다. 기타 연주에 대한 꿈은 접었지만 손에서 놓을 수는 없다. 흙을 만지며 살다 보니 조금은 거칠어진 손. 하지만 기타 칠 때만큼은 섬세해진다. 음악을 하며 살고 싶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1년을 준비한 끝에 농촌에 자리를 잡았다. 이제 기타는 더 이상 꿈이 아니라 정의진 씨의 하루를 위로해준다. 만약에 이제 서울에서 계속 도시 생활을 했다면은 좀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 빌딩 숲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자연에 있는 나무 숲이 아니고 콘크리트 숲에서 짜여진 시간에 짜여진 직장에 짜여진 일을 하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뻔한 인생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뻔한 게 없더라고요. 다 제가 직접 시도를 해야 되고 직접 과정을 이루고 직접 결과를 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진취적이고 저한테 또 활력이 되고 그랬던 것도 있는 것 같고. 홍천의 또 다른 밭을 찾았다. 정의진 씨 외에도 많은 청년들이 모였다. 바로 홍천군 4H연합회 회원들이다. 삽으로 흙을 고르고 물을 뿌리며 땅을 일구는 회원들. 다 같이 모여서 뭐 하는 건지 궁금해지는데. 공동과제포라고 저희 4H 자체에서 어떠한 그 기술 노하우나 이제 회원들끼리 안 키워본 작목들이나 신작목 아니면 이제 각자 전공 작목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어떤 특정 작목을 키움으로써
신장목 기술도 배우고 할 줄 아는 사람은 다시 한번 더 되새김질하는 그런 노하우도 배우고 하는 이제 그런 전체적인 시간입니다. 4H란 농사짓는 젊은이들의 단체로 농업 구조나 생활 개선을 위해 미국에서 조직됐다. 만 20살부터 39살까지의 젊은이들로 구성된 홍천군 4H 연합회. 농촌의 고령화와 침체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청년 농부들이다. 처음에는 가벼운 친구인 줄 알았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생각도 많고 그걸 토대로 올해 회장이 돼서 친구들에게 사업이나 이제 어려운 점들 많이 독려해주고요. 많이 알려주는 친구입니다. 농촌 생활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삶의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 정희진 회장께서도 좋은 아가씨와 여성분을 만나서 잘 결혼을 해서 좋은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홍천의 털을 잡고 의욕적으로 시작한 사업이 있다. 직접 키운 콩으로 가마솥에서 재래식으로 만든 각종 장, 된장, 고추장, 간장까지 어머니의 정성과 손맛이 녹아있다. 맛있게 익어가는 장을 보며 정의진 씨의 꿈도 키워간다. 장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귀농을 시작을 했고 어머님의 손맛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각자 시골에서 담는 그런 어머니의 손맛을 좀 느껴봤으면 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앞으로 더 여러분들이 이런 맛을 좀 느껴서 어머니의 어떻게 보면 한 숟가락 그런 거를 같이 좀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농사도 젊어질 때가 됐다. 농업에 대한 꿈과 포부를 안고 홍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젊은 청년들. 공기 좋고 물 맑은 홍천에서 흙과 함께 희망을 키우고 있다. 이들이 싹 틔운 씨앗들이 무럭무럭 자라 튼튼하고 건실한 열매가 되길 두 손 모아 응원합니다. 청년농부 정의진 씨를 만나보셨습니다. 홍천군 4H 연합회 회장이자 자신만의 농장을 가꾸고 있는 사장님이셨거든요. 네. 젊은 사장님 너무 멋지지 않나요?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4H 회원분들이요, 무려 95분이나 되신다고 해요.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좋은 성과를 거두셨으면 좋겠고요. 또 무엇보다 이 농사일이라는 게 정말 노력하면 배신하지 않는 게 농사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응원할게요. 맞습니다.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참 많으셨거든요. 이분들 덕분에 농촌의 미래가 밝아 보였고요. 활력이 넘쳐 보였습니다. 정의진 씨는 물론이고요. 홍천군 4H 연합회 회원들 모두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릴 때 공룡만큼 좋아하는 게 바로 이것 아닐까 싶어요. 제가 힌트를 좀 드리자면요. 네. 특히 장난꾸러기 남자애들이 참 이걸 좋아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학교 숙제 때문에 아빠와 함께 이걸 찾으러 동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를 돌곤 했어요. 곤충이다, 곤충. 그죠? 맞죠? 네, 맞아요. 맞아요. 저도 어렸을 때 이 교과서 중에서 이 자연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저 네, 맞아요. 시절에는. 그래서 곤충을 이렇게 채집을 해가지고 학교 숙제로 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우리 어렸을 때 시절에는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곤충을 대할지 또 접할지 참 궁금합니다. 궁금하시죠? 경희 씨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천에서 곤충 관련된 축제가 열렸다고 하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지금까지 이런 축제는 없었다. 이곳은 생태 체험인가 살아있는 박물관인가 한마디로 오감 만족. 곤충 세상이 펼쳐진 이곳은 경북 예천. 파충류 안에 가볍게 교감하기, 나비와의 아이 컨택 눈 맞춤, 발을 들여놓는 순간 곤충과 절친이 된다는 축제의 현장. 손끝으로 전해지는 곤충의 모든 것, 예천 곤충축제 현장에서 만나봅니다. 경북 예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식어가 곤충의 고장. 그런 이곳에 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사람들. 가족들이랑
왔는데 들어오니까 경치도 너무 좋고 공기도 좋아가지고 오늘 막 볼거리랑 먹을거리도 많을 것 같아서 그 기대되고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모노레일 열차 타고 출발해 볼까요? 가자, 곤충 나라로! 명색의 곤충 체험 축제인 만큼 곤충에 대한 지식부터 알아보는 것이 순서. 거대한 무당벌레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니 곤충을 테마로 한 다양한 콘텐츠가 무궁무진합니다. 사실 요즘 아이들에겐 살아있는 곤충이 익숙하지 않을 터 때문에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입혀서 곤충과 친해지도록 한 건데요. 먼저 만난 곳은 이름부터 재미납니다. 특명 곤충 행성 원더힐 구출 작전. 아이들 눈높이를 맞춘 일종의 놀이 체험 시설인데요. 스크린에 등장하는 곤충 관련 문제도 풀고 곤충 게임까지 즐기다 보면 미션을 완수할 때마다 곤충에 대한 정보가 쏙쏙. 원더힐 구출 작전 요런 거 하나 있으면 곤충과 무한 친해지기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겨우 곤충과 인사를 나눌 정도. 표본 전시실에선 더 생생한 곤충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곤충들도 많고 애들 책에서만 보는 것처럼 그렇게 책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실제로 와서 보니까 종류도 너무 많고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 되게 좋아요. 여기에 근육왕 쇠똥구리, 마라토너 제왕나비, 점프대장 거품벌레까지 터치 스크린 속 곤충으로 변신해 몸을 움직이다 보면 살아있는 생물을 터치할 준비도 이상무. 양쪽은 딱딱한데 옆쪽은 되게 말랑말랑해. 눈길 가는 곳, 발길 가는 곳이 모두 살아있는 박물관. 처음에는 신기한 마음에 지켜보기만 했던 파충류까지도 이렇게 직접 만져보고 교감하다 보면 가까워진다고요. 원래 파충류랑 양서류를 좋아해서 한번 보고 싶었는데 살아있는 거 보니까 되게 생생하고 귀여워요. 아이들도 무료로 입장을 시켜주시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좋은데 특히 여기 양서류 파충류관은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사실 저는 좀 힘든데 아이들은 모르는 이름이 없을 정도로 다 빠삭하게 알고 있고 여기 놀러와서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하니까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가족 단위로 찾은 사람들이 대부분 추억 만들기도 놓칠 수 없습니다. 오늘 관찰했던 곤충을 집까지 가져가는 시간, 우드 체험과 화석 액자 만들기가 절찬리에 진행 중. 이거 만들 때 재밌었고 필통에 넣어 다닐 거예요. 고사리 손에서 뚝딱뚝딱 완성돼가는 나무곤충과 곤충 화석 액자. 요런 재미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죠? 오늘요 아들 둘 형제 며느리 둘 손자 손녀 너희 놀러 왔어요. 예, 재밌고 또 애들 이렇게 만드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실내 공간에서 곤충과 놀았다면 이번엔 야외로 나가볼 차례. 무료 체험으로 진행된 만큼 비눗방울 놀이와 물 판박이 붙이기도 인기 만점. 그러나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곤충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으니 자연으로 들어가 봐야겠죠? 나비 터널에 왔어요. 표본이나 캐릭터로만 봤던 나비가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도 눈이 번쩍. 실제 자연 환경을 재현한 나비 터널. 가족들이랑 나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것도 일단 좋고요. 여기 오니까 날씨가 이 나비들을 더 빛나게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또 들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애들이 책에서만 나비를 봤는데 직접 나비를 와서 보니까 감수성 발달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잘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긴 모양도 쓰임새도 다른 곤충. 그중에서도 나비는 정서곤충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잠깐 알아보자면 농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곤충은 화분 매개 곤충이라고 부르고요. 미래 식량으로 떠오르는 식용곤충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교육적으로 도움되는 곤충을 정서곤충이라고 합니다. 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곤충 놀이기구를 타러 마음껏 즐겨볼까요? 곤충 테마 놀이시설만 있으면 놀이동산 자유여행권 부럽지 않다고요. 무엇보다 축제이니만큼 이벤트가 빠지면 섭섭하죠?
짝이 내려주시고 가위바위보. 자 주먹 냈습니다. 가위 내리시고 하나 둘 누가 하나 포기하세요. 잘한다. 야 우리 친구들 어떤 음악이어도 잘. 6, 7, 8 싸이 노래 아무거나. 팔굽혀펴기면 팔굽혀펴기, 댄스면 댄스.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건 용기와 패기뿐. 행운을 얻기 위한 온 가족 이벤트 타임까지 야무지게 즐겨주세요. 잘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지. 정말 아깝다. 어이 성공. 던지고. 그 중에서도 빅재미는 단연 물방개 달리기. 2번이 그대로 역전해서 그대로 2번이 바짝 추격을 해서 4번이 지금 2번이 바짝 따라가고 있어. 확실하게 올라왔습니다. 5번과 2번 역시 우승 후보 2번이 달려가고 있고 5번 자 5번 그대로 성공했습니다.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에도 남는 건 즐거운 추억들 뿐. 이러니 축제가 끝나도 곤충 사랑은 계속될 것 같네요. 많은 인파가 몰린 만큼 더욱 알차게 즐겼던 예천 곤충 축제 현장이었습니다. 바야흐로 곤충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곤충 나라에서 만난 곤충의 모든 것. 여러분도 오감으로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곤충 나라 경북 예천에서 또 만나요. 오래된 동네 골목길의 풍경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동시에 관광 명소로 떠오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 동해 묵호항의 논골담길인데요. 혹시 경훈 씨 알고 계신가요? 그럼요. 여기에 가면은요. 일단은 아기자기한 어촌 마을이 정말 인상적이고요. 또 벽화 마을도 있어가지고 사진 찍기에 진짜 그만한 곳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탁 트인 바다와 어촌 이야기를 함께 만나볼 수 있는 곳 동해 묵호로 함께 떠나보시죠. 푸른 바다 물결이 넘실거리고 정겨운 어촌 풍경을 간직한 동해. 동해의 푸르름을 찾아 제가 온 곳은 바로 동해 묵호항입니다. 묵호항 옆에는 이렇게 동해 묵호항 수변공원도 있고요. 그리고 바다 냄새가 나는 걸 보니까 저기 저 계단만 올라가면 또 바다도 보일 것 같고 그래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동해 묵호항 여행 떠나보실까요? 따사로운 햇살에 반짝이는 파도, 바다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써 신났어. 오늘의 목적지는 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작은 마을인데요. 묵호 여행을 하면 꼭 와봐야 하는 곳이죠. 묵호를 관광 명소로 만들어준 곳, 바로 논골담길인데요. 이곳은 아기자기한 어촌 풍경과 더불어서 예쁜 벽화가 있는 마을이라고 합니다. 논골담길, 지금부터 함께 가보실까요? 희선 씨 계단 좋아하세요, 계단? 안 좋아하는데요? 계단으로 한 500m 가셔야 돼요. 그럼 저 혼자 가요? 네, 저희는 목적지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래요? 네, 논골담길 다녀오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제작진은 맨날 차 타고 간다 그러고 나는 혼자 맨날 걸어가라고. 이게 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좋은 그림 보여드리려고 미리 다 가 있고 열심히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 제작진 원망도 잠시. 계단을 오르자마자 커다란 벽화를 만났는데요. 생동감 넘치는 바닷속 풍경과 어민들의 정겨운 생활 모습까지 묵호 마을의 이야기를 벽면에 그대로 옮겨놓았습니다. 익살스런 벽화를 감상하며 힘든 것도 있고 부지런히 계단을 오르는 최희선 리포터.
안녕하세요, 사무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아, 제가 여기 논골담길 살짝 걸어봤는데 여기 마을도 아기자기하고 배경도 예쁘고 정말 좋더라고요. 이곳 논골담길은 어떻게 해서 처음 생겨나게 됐어요? 마을에 2013년경에 서울의 젊은 작가들이 와서 담화를 그리면서 논골담길이라고 이제 이름이 가칭 붙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떠나고 침체된 어촌 마을에 숨결을 불어넣기 위해 논골담길을 조성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발굴해 벽화를 그렸는데요. 거미줄처럼 얽힌 골목길마다 어촌 마을의 정겨운 삶을 담았죠. 논골 마을은 길이 좁고 경사가 가파릅니다. 지게에 오징어를 가득 싣고 가면 바닥에 물이 떨어져서 질척거렸는데요. 좁은 골목길이 마를 새가 없으니 논골을 걷는 듯해 논골 마을이라 부르게 됐다네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 여기 묵호 등대 논골담길 여기 오른길부터 1길, 2길, 3길 총 4가지 길이 있고요. 등대 오른길은 말 그대로 등대로 바로 올라올 수 있는 길이고요. 1길, 2길, 3길은 마을 주택이 있는 쪽으로 주거지 쪽으로 이제 올라오시는데 하여튼 뭐 오른길 쪽으로는 등대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 아름답고 1길은 또 마을 주거지가 뭐 보여서 옛날 감성이나 지금 지역 정서에 맞춰진 집들을 구경하실 수 있어 좀 이쁘실 겁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낮은 지붕과 익살스런 벽화들, 파란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하늘과 바다. 여기가 바로 인생 사진 찍을 수 있는 명소죠. 희선 씨도 부지런히 카메라 셔터를 눌러보는데요. 어디 사진 좀 잘 나왔나? 아하, 배경은 하나도 없고 예쁜 척만 했네, 예쁜 척만. 논골담길을 걷다 보면 아련한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장소가 많습니다. 샹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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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추면서 학창 시절에 후후후! 네, 여러분도 여기 논골담길 오시면 이렇게 옛날 교복을 입고 추억을 빠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논골담길 오셔서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샹하이 샹하이 샹하이. 어디 잘생긴 남학생 없어요? 우리 빵집에서 빵 먹어야 되는데. 아니, 잘생긴 오빠 좀 없어요? 여기서 우리 딱 빵 먹고 우유 마시면 딱일 것 같은데. 샹하이. 아니, 남자친구를 왜 여기서 찾는데? 잘생긴 오빠는 없지만 옷깃만 스쳐도 가슴 떨리던 학창 시절의 소녀 감성은 논골담길에 있습니다. 아련한 추억에 잠겨 정상에 오르면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1963년에 세워져 지금껏 밤바다를 밝히고 있는 묵호 등대입니다. 와, 저 지금 묵호에서 수상스키 타고 있거든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천천히 가주세요. 지금 바람에 머리 흩날리는 거 보이시죠? 오, 동해바람. 와, 신난다 신나. 저런 계단 오르는 게 많이 힘들었나 보네요. 이번엔 묵호 등대를 둘러봅니다. 묵호 등대는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등대 해양문화공간인데요. 어민들의 전유물이었던 등대가 이제는 어촌 마을의 관광 자원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원형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등대 전망대에 도착하는데요. 묵호항과 쪽빛 바다 물결이 두 눈에 담겨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니까 여러 명이서 이렇게 놀러 오신 것 같은데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 남양주요. 남양주에서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저희 아는 사람이 여기 망상에 해수욕장 너무 좋다 그러고 요번에 속초에 불났잖아요. 그래서 겸사겸사 해서 왔어요. 바다 보니까 너무 좋고요. 그냥 공기도 너무 좋고 마음에 들어요. 오늘 사진 많이 찍으셨어요? 사진 좀 찍었어요. 멋있게 사진 찍는 방법 같은 거 있을까요? 자연을 벗삼아 자연스럽게 찍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랑 자연스럽게 바다를 두고 포즈 한 번만 해봅시다. 하나, 둘, 셋. 저 자연스럽죠 지금?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왜냐면 바다에 흩날리는 머리를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묵호에서 추억을 남기는 또 다른 방법, 바로 행복 우체통입니다. 네, 여기 농골담길 묵호등대에 오면 행복 우체통이라고 해서 1년 뒤에 편지가 오는 우체통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저도 여기 온 김에 저한테 영상 편지 한번 남겨볼까요? 희선아, 아직 MBC 강원 영동에서 안 잘리고 잘 있지? 1년 동안 리포터 일 화이팅하고 1년 뒤에 묵호등대에서 만나자. 1년 뒤에 묵호등대에서 꼭 보자. 화이팅! 화이팅 해야 돼. 잘하셨어요. 바다 향기 물씬 풍겨오는 동해 묵호 여행 어떠세요? 정겨운 어촌 마을의 정취를 간직한 묵호에서 즐거운 추억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어촌마을의 풍경 정말 좋네요. 벽화들이 농고마을 어르신들의 옛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천천히 걸어 올라가면서 정겨운 어르신들의 삶을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이 소품들 너무 반갑더라고요. 또 우리 희선 씨가 옛 교복을 입고 샹하이 샹하이 이렇게 춤췄잖아요. 너무 귀여운 것 같습니다. 또 트리라트 앞에서 사진 찍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또 조만간 이 스카이워크도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네네. 여기 가가지고 예쁜 인증샷도 찍어보면은 너무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박경일 리포터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요, 이 쌍둥이 농구 형제, 이 꿈나무 친구들을 만나봤는데요. 제가 이 친구들과 함께 촬영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은, 일단은 이 형제가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6살 어린 동생이 있거든요. 아, 여동생인데, 정말요? 네.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촬영 갔다 와가지고 문자 메시지를 하나 남겼거든요. 오, 네. 연락 생전 안 하다가. 네. 네, 잘 있지. 뭐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많이 싸우고 지냈지만 이렇게 커서 보니까 우리 동생이 없었으면은 제가 그럼요. 힘들고 외롭고 뭐 기쁘고 이랬을 때 누구에게 다 이런 고민을 털어놨나. 정말 맞습니다. 가족의 힘은 영원하다. 뭐 정말 크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이번을 빌어서 우리 동생에게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한번 전달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명수 씨도 이제 남매가 있잖아요. 네. 어떻게 되죠? 저는 오빠가 한 명 있죠. 네, 오빠에게 또 한번 영상 편지 쓰세요. 갑자기요? 네. 오빠 보기가 힘든데 집에 좀 자주 오세요. 오빠가 집에 잘 안 잘 안 들어오나 들어오더라고요. 봐요. 네. 자,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주크박스 한번 가야죠. 아, 네. 그래요? 제가 이제 월요일마다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네. 이제 주크박스 한번 하니까 오늘 주크박스 한번 짧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성공하시길. 주크박스 성공. 이거 가능성이 있어요. 네네. 주얼리의 네가 참 좋아 짠짠짠 요걸로 갑자기 오늘 네. 저한테 고백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좋다고. 명수 씨는 아니고요. 네, 네가 참 좋아 요거의 대상자는 네네. 다음 주 월요일 네, 밝혀지나요? 밝혀집니다. 아, 네. 기대하도록 다음 주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네. 네, 명수 씨 옆에 이제 네. 새로운 또 MC가 등장을 한다라는 네,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네, 네. 아주 잘생긴 훈남 아나운서가 등장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다는 말씀은 아니시고요. 네, 네가 참 좋아 짠짠짠 이만 가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생방송 강원 365 내일은 더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내일 방송 안내해드립니다. 춘천 마임축제가 올해로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춘천 곳곳이 아티스트들의 무대가 되고 도로 한복판이 시원한 놀이터로 변신했는데요. 시민들이 주인공인 페스티벌 떠들썩한 춘천 마임축제 현장 찾아봤습니다. 해발 700m 삽당령 고속마을에 산마늘과 아스파라거스를 재배하는 농사꾼이 있습니다. 바로 삽당령 지킴이 동우 씨인데요. 뉴질랜드에서 자영업을 하던 동우 씨가 삽당역에 정착하게 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원주에서 활동 중인 사진작가들이 강원도의 비경 108곳을 소개하는 특별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사진작품으로 재탄생한 우리 지역의 멋진 풍경들, 꼭 가봐야 할 강원도의 숨은 명소들을 소개합니다. 옷차림이 점점 얇아지고 있는 요즘 다이어트에 돌입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단기간에 살을 빼기 위해서 강도 높은 운동을 시작했다가 응급실을 찾는 횡문근 융해증 환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횡문근 융해증은 강도 높은 운동으로 근육에 공급돼야 할 산소와 에너지가 부족해져서 근육이 파괴되고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인데요. 횡문근 융해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서 운동량을 천천히 늘리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서 건강한 다이어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환하게 빛나거라 캠퍼스 커플 눈이 부신 아침 햇살처럼